네, 안녕하세요. 극성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강에서 또 뵙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스트레스 호르몬과 뱃살 비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 스트레스 없이 살 수는 없죠. 근데 이 스트레스 많은 분들이 자꾸 뱃살 비만이 생겨서 또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니까 제가 오늘 스트레스 호르몬을 잘 조절해서 뱃살 비만 해결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스트레스 호르몬 정말 이렇게 막 머리를 쥐어짜죠. 너무 이게 지방 걱정, 애들 걱정, 또 내지로 노후 걱정 그런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사실 업무 스트레스, 또 우리가 스트레스로 느끼지 않아도 우리가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한다. 이것도 몸에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 저기 보이듯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근데 이 코티졸은 물론 우리가 아침에 병원에서 이렇게 피검사로도 볼 수가 있고,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적정 체중을 유지하려면 인슐린, 스트레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 또 여성 남성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이런 균형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은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마음속으로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어 이게 아니라 뇌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하고 이 신호 전달을 콩팥 위에 부신해서, 아마 이전에 강의에 부신 호르몬 강의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콩팥 위에 요 손톱, 엄지손톱만한 요 부신 기관이 있는데, 저기에다가 나 스트레스 받았어 이렇게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막 나와서 스트레스에 대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사실은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적정하게 분비를 해야지 내가 어떤 일에 뭔가 놀랐을 때, 정말 길 가다 도둑을 만났을 때, 그러면 이 코티졸이 올라가서 빨리 도망을 가고 정신이 긴장을 하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급성 스트레스에는 반드시 필요한데, 문제는 이게 만성으로 너무 코티졸이 많이 분비되다 보면 이제 몸 안에서는 하나하나 기능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코티졸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요, 지금 저기 이 그래프에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뱃살이 내장 지방이 증가하게 돼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많으면 몸에서는 에너지를 빨리빨리 써야 되니까 포도당, 단 거를 자꾸 찾게 되고, 왜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내가 업무 스트레스 많거나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막 폭발하면은 자꾸 단 게 땡기게 되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단팥빵 한 5개 드셨다 그러고 아이스크림 한 통 다 드셨다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에너지로 쓰는 게 아니라 뱃살에 저장해서 저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내장 지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논문을 보면은 CT를 본 건데, 뱃살이 찌는데 겉에 있는 비만이 아니라 안에 내장 지방에 차곡차곡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한 뱃살은 내장 지방으로 쌓여서 우리가 걱정하는 콜레스테롤 높여주고, 당뇨 생기고, 고혈압 생기고, 심지어는 여자들은 유방암, 대장암, 남자들 전립선 이렇게 여러 암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에 내장 지방을 많이 만드는 저 스트레스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게, 스트레스 호르몬을 받다 보면 저렇게 식욕이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몸에서 포도당을 자꾸 써야 되니까 딴 것보다 주로 탄수화물, 밥, 빵면, 과자 이런 것들을 많이 찾게 되죠. 그래서 결국 스트레스가 있으면 과식을 하게 되고, 또 과식 폭식을 하다 보면 체중이 증가가 되죠. 근데 체중 증가됐으니까 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다 보면 급격한 체중 감량을 하면은 몸에선 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저렇게 스트레스의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걸 좀 현명하게 끊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이 스트레스가 장 건강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물론 배가 아프고 화장실 잘 못 가고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가 스트레스가 장하고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장에 대해서는요, 10년 전서부터 비만세균, 똥보세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유익균, 유산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장이 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리면, 많이 안 먹는데도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들 보니까 복부비만이 장에 똥보세균이 많았다. 이런 논문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장이 안 좋은 분들을 봤더니 변비, 또 아니면 소화불량, 또 의외로 변이 너무 자주 나오는 무름변이 생길 수도 있고, 장이 안 좋으면서 스트레스 받고 복부비만이 있는 분들은요, 배만 안 좋은 게 아니라
피부 트러블. 원장님 안 그랬는데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나서 배도 나오지만 알러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계속 약만 먹으면 그때뿐이고 계속 알러지가 생기는 분들, 이런 분들 스트레스 때문에 장이 샌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거 외에도 하체가 잘 붓거나 만성 피로, 피곤해서 검진을 다 했는데 간이나 콩팥 다 문제가 없는데 너무 피곤하고 심지어는 불면증까지 오는 분들이 바로 스트레스 때문에 장이 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렇게 다양한 피부 알러지, 하체 붓고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장이 새면서 몸 안에 장에 독소가 생겼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장이 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영양 불균형, 또 여러분들 위장약 많이 드시잖아. 또 관절 아프다고 관절약 많이 드시잖아요.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면 또 장에 독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장이 그만큼 샌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고요. 지금 저 그림 보면은 저 옆에 이렇게 그림 보시다시피 옆에가 장 사이사이가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장은 장 사이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옆에 이렇게 보면은 저 사이가 떠 있는 게 바로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 하고 스트레스가 원인이 크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인데 내 장에 저렇게 구멍이 나면서 우리가 유기농만 먹지 않잖아요. 그러면 채소에 있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 가공식품, 또 여러 가지 그런 농약 이런 것들 잔류는 이런 게 들어오면서 결국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장내 나쁜 미생물이 많이 생기면서 점점 뱃살이 늘어난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저렇게 소변 유기산 검사라고 장내 내 균이 얼마나 있나, 초록색은 정상인데 저렇게 보면 이렇게 빨간 게 많이 있죠. 저렇게 나쁜 균이 많은 거를 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이 자꾸 배가 나오고 피부 알러지도 있고 다리가 자꾸 붓고 피곤하면은 뭔가 장에 새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검사하고 치료를 받으면 허리 사이즈도 감소하지만 변 냄새라든가 또 배변 습관도 좋아지고 체지방이 한 2kg 정도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볼 수도 있고요. 결국 저 장 치료는 세계적으로 요즘 이제 10년 동안 많이 이렇게 연구가 되면서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장에 나쁜 균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유산균만 먹으면 될 게 아니라 나쁜 균을 먼저 죽이는 리무브 나쁜 걸 먼저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좋은 균을 리플레이스 하면서 리이노큘레이트, 새로운 균을 넣어주고 장 새는 걸 리페어하는 4R 프로그램이 이제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데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장이 안 좋으면 여러분들 유산균 드시잖아요. 근데 장에 나쁜 균이 많이 있으면 유산균만 먹고도 원장님 저는 계속 변비가 있어요. 계속 헛배 불러요. 가스 차요. 배는 계속 나와요. 이러는데 우리가 흙탕물에 새로운 물을 계속 넣어도 결국 흙탕물이잖아요. 이럴 때는 나쁜 기운을 한번 없애고 물을 버리고 새 물을 넣어야지 그때부터 유익균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장이 안 좋고 계속 배가 늘어나고 복부 비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러지, 아까 말씀드렸던 만성피로가 계속 있으면 저렇게 장 치료를 해드려야 되고요. 나쁜 균 죽이고 결국 좋은 균 넣어주고 장이 새는 걸 갖다 좋게 하는 그런 영양 치료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복부 비만, 장을 새게 하는 것도 일으키는 게 제일 큰 그런 어떤 건강 위협이고, 두 번째는 불면증인데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란 것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침 기상했을 때가 제일 높아요. 6시, 7시 이럴 때가 제일 높고 점점점 낮아져서 밤에 10시, 11시 이렇게 낮아져서 우리가 잘 수 있는 건데, 스트레스 많이 받은 분들은 이 코티졸이 아침서부터 내내 높아 있으니까 불면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느끼시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오히려 막 지치고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그렇게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또 못 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안 그래도 스트레스 때문에 장이 새서 배가 늘어나는데 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수면이 우리가 6시간 미만으로 되면은 또 식욕 조절 호르몬이 잘 조절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입맛이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폭식하게 되고, 그게 어느 정도 먹어서 배부르다 하는 이 렙틴 호르몬을 뇌에 이렇게 렙틴 호르몬 조절하는 걸 방해하게 되고, 배고파요 하는 그렐린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면 그만큼 더 폭식을 하고 식욕 조절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중으로 우리한테 건강 위협하는 거죠. 장도 세게 해서 뱃살이 비만이 되는데 또 잠도 불면증이 와서 또 식욕 조절이 안 돼서 뱃살 비만을 악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불면증이
뱃살만 늘어나고 식욕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 뇌 노화도 촉진시켜서 우리가 만성적으로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 뇌 노화가 빨라진다는 게 이제 요즘은 여러 논문 결과에 발표해졌고요. 수면 시간이 정말 1시간 줄어들 때마다 매년 뇌 용적이 0.59%, 그러니까 인지 기능도 떨어져서 0.67%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불면증 있는 분들이 뇌 용적이 작아지니까 결국 우리가 걱정하는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것들이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 얘기가 또 나왔으니까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 잠자려면 이 멜라토닌 이게 잘 나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40대 넘으면 정말 멜라토닌 뚝 떨어져요. 뭐 20대 때 피크로 막 그때는 머리만 담은 잤는데 60대, 70대 되니까 멜라토닌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는 잠들려고 해도 뭐 잠을 정말 3, 4시간만 자도 너무 행복하다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멜라토닌은 결국 세로토닌이라고 행복 호르몬이 만들어져야 그게 일정 시간 지나면 멜라토닌으로 되는 건데요. 이 세로토닌이 물론 아침에 햇빛을 보고 우리가 햇빛을 보고 눈에서 그게 인지가 돼서 세로토닌 만들어지고 멜라토닌 만들어져 잠을 잘 자는 건데 이 세로토닌이 결국은 장에서 95%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건강해야지 우리가 잠도 잘 자고 불면증도 해결되고 결국 뇌 노화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장이 스트레스 때문에 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스트레스 잘 조절해야 건강한 장을 갖고 뱃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잠도 잘 자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 또 근본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면증 환자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도 사실은 지금은 너무 잘 자지만 40대 중반에는 불면증 심하게 있어서 정말 고생을 했는데 이게 잠을 못 잡은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정말 머리만 타도 자는 분들 뭐 잠이 보약이라는 걸 정말 실감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저는 그때 보니까 모든 호르몬 농도가 다 떨어지고 막 번아웃되고 과로해서 못 잤던 건데 불면증 환자가 요즘은 점점점 늘어나서 뭐 1년에 뭐 지금 보니까 저렇게 막 한 400만 명 이런 분들이 불면증 수면 장애로 와서 뭐 약을 처방받거나 상담을 한다고 하고요. 이런 스트레스가 결국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그냥 이거 뭐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스트레스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된다. 어떻게 관리하냐? 일단 의학적으로 밝혀진 스트레스 해소법은 마사지, 명상, 걷기 이런 운동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주고 내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면은 그만큼 장도 건강해지고 잠을 잘 잘 수 있고요. 이거 외에도 여러 스트레스 해결할 방법을 보니까 삶에 좀 규칙을 만들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너무 이렇게 그냥 뭐 불규칙하게 사시지 말고 식사 시간도 일정하게 뭐 아침 몇 시, 뭐 아침에 저 같은 경우 뭐 7시, 뭐 1시, 6시 이렇게 삶의 규칙을 만들거나 저녁에 일주일에 2번 운동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면 내가 스트레스를 굳이 조절하려고 안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몸이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아무래도 주변에 좋은 친구를 둔다든가 또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낮아질 수 있고요. 알코올, 담배, 커피 이런 우리가 주로 그냥 기호식품으로 하는 것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확 올리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높을 때는 커피도 가능하면 한 잔 이내로 줄이시고 금연 반드시 하시고 술은 절제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에서 정말 많이 또 논문들이 나온 게 명상인데요. 명상 요즘 유튜브에 많이 명상하는 법도 있는데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또 믿고 느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내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뇌세포의 생화학적인 활동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에 따르면 일상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명상의 시간을 보내면 내가 노력을 굳이 하지 않아도 만성 스트레스 위험을 줄인다고 하고 만약 명상이 어렵다 그러면 그냥 멍 때리기 있죠.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을 감고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기조차도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말 스트레스는 우리가 단순히 뭐 누구나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를 병들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쉬어야 될 때 사람들이 쉴 시간이 없다고 말하잖아. 근데 쉴 시간이 없다고 말할 때가 바로 쉬어야 하는 때라고 하니까 내가 너무 과로하거나 내가 너무 정말 불면증이 심하거나 이러면 내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꼭 한 번쯤 점검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결국 이 스트레스가 장을 세게 해서 뱃살 비만 또 뭐 불면증 뭐 심각하게 치매까지 일으킨다고 그랬는데요. 스트레스 인해서 우리가 이 장이 새지 않게 건강하게 하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꼭꼭 씹어 드셔야 돼요. 장이 안 그래도 새는데 우리가 꼭꼭 씹어 먹지 않고 소화 안 된 음식물이 많이 들어가면 장에서 나쁜 유해균들이 많이 늘어나서 또 뚱보색이 늘어나게 되면 뱃살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도 음식을 드실 때 꼭꼭 씹어 드셔야 되고요. 이 스트레스 관리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명상, 마사지, 걷기 이런 거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스트레스 낮추려 노력을 하셔야 되고 위산 저산증을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위산 분비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오히려 스트레스 받으면 산분비가 안 돼서 위산이 분비가 안 되면 안에 또 음식물이 그냥 내려가서 나쁜 유해균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속 쓰린다고 생각하면서 위산제만 드시면 오히려 저 위산 분비가 안 되는 거 악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장이 안 좋을 때는 식초 있죠. 이렇게 발효식초, 뭐 현미식초 이런 것들을 식사하실 때 하시고 나서 이렇게 드시면은 위산의 저산증을 좀 해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내 미생물 환경, 유익균, 유산균을 늘리는 그런 식사법, 발효식품 드시고 또 식이섬유 많이 드시면서 장내 환경을 좋게 해야지 결국 스트레스로 인해서 장이 망가지는 거를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건강한 수면 습관도 잠을 잘 자야지 스트레스 낮춰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정리하자면 술과 카페인도 줄이고 또 잠자리 아무리 내가 잠을 못 잔다 그래도 일어나는 시간을 꼭 일정하게 해서 잠자리 드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일정하게 하고요. 또 잠잘 때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한 22도에서 한 24도, 또 습도도 중요해서 건조하지 않게 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잠을 잘 잘 수가 있고 스트레스 낮출 수가 있는데 이때 조심할 게 스트레스 많아서 불면증 있는 사람들은 밤에 운동하면 안 좋다 그래요. 밤에 운동을 하면 이게 오히려 뇌가 각성이 돼서 또 불면증이 또 악화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아침에 햇볕 보고 운동을 하시는 게 불면증도 낮추고 스트레스로 코티졸도 낮출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잠을 너무 못 자겠다, 또 스트레스 많다 이런 분들은 또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성장 호르몬 치료 이런 것들이 또 불면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과 결국은 뱃살 비만 또 이 장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게 불면증 또 나아가서는 모든 건강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스트레스 너무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또 건강 장수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